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의 김동현입니다. 전일 코스피 지수는 글로벌 유동성 공급 증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마감했죠.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에 나섰으며 프로그램 매매도 2천억 원 이상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기관 수급 호조 속에 강한 반등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글로벌 증시는 미국은 테러 리스크로 하락했고 유럽은 추가 부양 기대감에 상승 마감했는데요. 우리 증시 오늘 어제의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또 어떤 종목이 유망한지 오늘도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현대증권의 류용석 투자전략팀장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한 중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7.3%로 5년 반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상치보다는 잘 나왔다는 점에서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는데요. 향후 중국의 4분기 성장률에 대한 전망과 함께 또 앞으로 중국의 추가 부양책 가능성은 이제 없는 것인지에 대한 분석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중국의 성장률은 1분기에 7.4%이고요. 2분기에 7.5 반등했다가 이번에 다시 7.3으로 낮아졌습니다. 네, 다만 이제 예상치였던 7.2보다는 0.1%포인트 높았는데요. 이 부분은 아마 9월 달에 있었던 산업 생산이 크게 증가한 덕택인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9월 달에 수출이 좀 호조를 보였던 영향이고요. 연간 목표가 대략 한 7.5% 정도 내외였기 때문에 일단 중국은 이런 정도의 수준이라면은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평가를 할 것 같고요. 이런 차이가 이제 예상치인 7.5와 7.3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시장에 기대하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9월 달에 5천억 정도 위안의 그 유동성 공급이 있었고요. 10월 얼마 전에도 2천억 위안 정도의 유동성 공급이 있었기 때문에 선택적 부양을 선택하고 있어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에 나오는 정도는 상당히 좀 미약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되고요. 이런 부양책의 효과를 기다리기 위해서는 시간적 여유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핵심 변수가 되는 것은 이제 부동산 가격의 추가 하락 여부가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 부동산 가격 하락이 추가 하락할 위험이 상존해 있다고 본다면 그 시점에서 추가적인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가격이 변수로 작용을 하는군요. 자, 어저께 우리 시장은요, 1930선까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시장을 보면요, 하루 급락하고 또 하루는 급등하는 변동성이 큰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의미 있는 반등은 언제쯤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 의미 있는 반등을 위한 모멘텀은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예, 현 시점에서 확실하게 그 지수인 코스피, 그 대형주가 포함된 그 지수 코스피 같은 경우에 증시 반등 모멘텀이 확연히 나오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ECB에서는 내년 정도에는 회사채 직매입도 가능하다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기대가 현실화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들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특히 그 가운데에 유로존의 경기 하강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다는 점도 상당한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유가 하락을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소비 여력에 대한 증가 부분으로 볼 수 있겠지만 유가 하락 자체가 글로벌 수요 둔화를 간접적으로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요. 유가 하락 자체가 당장 모멘텀으로도 보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실적 변수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실적별로 보면은 상당히 조금 편차가 심하다는 점이 국내 증시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LG화학이 좀 안 좋게 나온 반면에 이제 LG생활건강이나 LG디스플레이는 오히려 좋게 나왔기 때문에요. 이런 그 차별화된 실적 자체가 시장에 대한 영향을 더 많이 미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내수주 업종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원화 강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유가 하락세가 더 이어지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유 수입량이 많아서 원화 그 기준으로 보면 무역 흑자 구조가 더 고착화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는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원화 강세 수혜주가 더 상승 여력이 높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증시 이제 실적 시즌에 진입을 하면서 전기전자와 자동차, 화학주가 돌아가면서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차 화정이 굉장히 잘 나갔었는데 하지만 아직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한때 이 사랑받았던 전차 군단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제는 좀 버려야 할지 앞으로의 투자 전망에 대한 분석 좀 해주실까요? 예, 사실 그 삼성전자나 현대차를 놓고만 본다면 실적 부진 정도에 비해서는 최근의 주가 하락폭은 상당히 그 과도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요 요인 가운데는 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수급적으로 보면은 대차 거래를 통한 공매도 물량들이 상당히 증가한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로 인해서 ERS 락인 물량에 대한 우려들이 수급의 잠재적 위험이 될 가능성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삼성과 현대그룹의 이런 주력 회사들이 대부분 지배구조 이슈에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요. 상당한 기대와 주가에 대한 부담들을 서로 갖고 있다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슈들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간접적 영향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지수 측면과 대응에 있어서 보면은 저성장에 대한 팩터들이 경기 민감주를 힘들게 하는 시각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의 투자 위축이 산업재 소재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중동 등 자원국가의 유가 하락 압력들은 상대적으로 성장률 저하에 따라서 국내 수출에 영향력을 주는 변수, 즉 중동 지역의 수입이 줄 수 있다라는 측면들을 갈 수 있겠고요. 유로존의 경기 위축도 상대적으로 유로존의 수출 비중이 높았던 섹터들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기관과 외국인들의 경기 미만주의 시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업종과 종목들에 대한 테크니컬 리바운드는 가격 측면에서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테크니컬 리바운드와 경기와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요. 단기적인 매매에 국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현대증권에서는 코스피의 추가적인 가격 조정보다는 조정 기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기간 조정 중에 투자 성과를 높일 전략을 좀 세워주신다면 어떨까요? 예, 저희가 1920을 기준으로 해서는 상하의 지수 변동폭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1920에서 낮아지면 한 1890 정도 있고요. 높아진다 하더라도 1960, 70을 쉽게 넘지는 못할 거로 보여집니다. 네, 앞서 이제 내려가는 실적 부진 종목들과 올라가는 실적 개선 종목들 간의 상하 편차들을 종합해 보면 대체적으로 한 1920선에서 균형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실적 시즌이 이제 본격화됐기 때문에 실적을 초점을 맞춘다면은 일단 실적이 좋아지는 쪽에 대한 기대치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화장품이라든가 의류 업종이 될 수 있고요. 일부는 증권 업종도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제외된 반도체 업종들하고요. 유틸리티 같은 유틸리티와 통신 업종들이 대표적으로 실적이 유지되거나 개선이 가능하고요. 유지만 되더라도 상대적으로 실적이 하향하는 업종에 비해서는 상대 성과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헬스케어라든가 필수 소비재 쪽이 내수 관련이나 비민감 업종에서는 실적은 유지되거나 개선 추세이고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선택과 압축하는 전략이 필요한데요. 종목별로 좀 본다면은 3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 또는 2분기 대비도 각각 개선되는 업종들은 대부분 소형주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을 대표적으로 보는 업종은 대형주 지수가 아니라 소형주 지수 흐름 자체가 글로벌 전체 흐름과 국내 증시 방향성을 설정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종목별로는 한전기술과 신라교육, 메디톡스, 팜스코, 보령제약, CJ제일제당, 한전, CJ, 셀바이오텍, 리노공업 이런 우리가 흔히 좀 최근에 추세가 좀 살아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2분기 대비 3분기 또는 전년 대비 실적들이 개선되는 최근의 주도주의 방향성을 알려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증권 류용석 투자전략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초가 공략주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상로의 한방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성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목요일 관심주였던요. DGB 금융지주가 수요일 고가 기준으로 16,900원을 찍고 4.4%의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목표가 5%에는 달성하지 못하셔서 무승부가 되셨고요. 월요일 관심주였던 중앙백신은 수요일 고가 기준으로 19,550원을 찍고 13.3%의 수익률을 기록하셔서 승이 되셨습니다. 따라서 전체 승률은 33승 30무 16패가 되셨는데요. 두 종목 AS 해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수익 나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좀 알고 계십시오. 그렇죠. 자, 요즘 시장이 어렵습니다. 근데 수익이 난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 있기 때문에 수익이 난다는 거, 그렇게 좀 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수익 나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자, DGB 금융지주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시면 은행주가 이게 시동이 조금 늦게 걸렸어요. 추천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제가 생각을 했던 것보다 하루 더 지금 쉬어가는 흐름이 좀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지금 어제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합니다. 가능한 부분이고,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무조건 갭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태죠.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목표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 무난히 5%는 저는 달성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문제는 뭐냐면 오늘 어제까지 집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승부를 기록했다. 하지만 시청자분들은 좀 더 들고 계시자,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은행주 가장 큰 모멘텀이 뭐였죠? 바로 금리 인하로 인한 통화량 정책을 조절한다는 거죠. 자, 통화량 정책 자체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여파는 1년 반에서 2년 사이의 기간이 걸립니다. 그만큼 금리 인하라는 부분 자체, 통화량을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DGB 금융지주 같은 은행주는 좀 더 눈여겨보신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DGB 금융지주 우리 아비바 생명을 인수하겠다라는 계획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제가 미리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겠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눈여겨보시면서 이 종목 좀 더 홀딩 하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중앙백신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중앙백신은 이제 월요일날 말씀을 드렸는데 미리 조금 달성이 됐습니다. 달성이 된 상태고, 자, 주가 자체가 어떻게 갑니까? 자, 곧장 그냥 뭐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형성이 됐죠. 자, 이 중앙백신을 추천을 해드린 이유는 뭐 방송에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조금 대표적인 부분을 꼽아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조류 독감이 항상 성행할 때는 바로 어떤 부분에 의해서 성행을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기러기들이, 철새들이 들어왔을 때 가장 성행을 합니다. 자, 지금 다시 한 번 더 기러기 떼들이 우리나라 경북 쪽에 착륙을 했죠. 그래서 3년 전부터 기러기 때 GPS를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모습 보고, 중앙백신을 강조를 해드리면서 제가 어떤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까? 동물용 백신에 대한 국내 점유율 1위 업체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기러기에 대한 얘기를 해주지, 왜 지금 기러기에 대한 얘기는 강연회로 오셔야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은 강연회에서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수위 조절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 더 생각하시면 좋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수익 축하드리고, 자, 계좌가 올라가는 게 보이십니까? 보이신다고요? 네, 오늘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뭔가 있는 남자 이상로 멘토님의 오늘의 추천주는 뭘까요? 네, 오늘도 뭔가 있는 종목을 한 개 준비했습니다. 네. 자, 테라세미콘 같이 보겠습니다. 테라세미콘 기억나세요? 저번 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많이 올랐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자, 지난주에 추천을 한 차트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추천을 하고 난 다음에 곧장 또 이렇게 큰 급등 양상이 또 나타났어요. 또 그러고 빠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크게 오르는 모습입니다. 자, 테라세미콘이 이렇게 능동적인 역할 자체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뭐였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실적이라는 부분, 그리고 낙폭 확대에 의한 낙폭 과다 종목이었다는 거죠. 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고 있는 종목이 지금 시장에 잘 없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19,750, 19,850원 저렴한 가격이다. 그래서 이 격이 이렇게 벌어졌는데도 말씀을 드리려고 들고 왔습니다. 자, 테라세미콘 벌써 우리한테 큰 이익을 줬던 종목이고요. 이번에 놓치면 절대 못 삽니다. 자, 차트 한번 같이 볼게요.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이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지금 바닥권을 지금 꾸준히 형성을 시키고, 자, 월봉상 정배열 초입 구간으로 돌아서는 모습이고요. 자, 주봉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주봉 한번 보시면요. 여기 이 선이 뭡니까? 120선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어느 정도 따로 저의 그걸로 조금 대입을 했던 상태고, 그리고 120선입니다. 우리가 쉽게 알려면 그 120선 자체가 지금 어떻게 움직입니까? 자, 하단으로 하향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 자리 자체를 자, 이렇게 강하게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주봉상 120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2년간의 평균 주가선입니다. 2년간의 평균 주가를 이렇게 강하게 돌파한다. 자, 어떤 이유 때문에? 실적이라는 이유 때문에요. 자, 어떤 실적이 있었는데요? 삼성전자 열처리 장비를 수주를 하고 있는 상태였죠. 하지만 거기에 대한 점유율 자체가 100%까지 독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바로 중국의 업체들에게 열처리 장비를 공급을 함으로써 뉴스는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아, 사업 고객이 다변화될 수 있겠구나 라는 뉴스가 나온다는 거죠. 거기에 해당하는 종목군이 바로 이 테라세미콘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첫 번째 추천을 했던 가격대가 17,000 얼마, 17,000원, 18,000원, 17,000원대였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익을 보고, 자, 17,000원에서 지금 주가는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도 좋은 가격대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주봉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 한번 보시면 이 자리를 기준으로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나거든요. 자, 그만큼 뚫기 힘든 자리가 어디였다고요? 18,200원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강하게 지금 돌파를 했는 상황이에요. 이런 모습 봤을 때 이 주가 자체를 크게 올렸던 부분에 의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좀 더 나타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종목이고요. 자, 오늘도 즐거운 매매에 즐거운 수익률이 곧 테라세미콘이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러면 테라세미콘 매수가는요, 항상 시초가죠. 시초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플러스 5%,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18,500원 기준선 잡아 드렸습니다. 그 선을 손절가로 대응을 하시고 이번에도 즐거운 매매, 즐거운 수익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로의 한방 오늘의 추천주는 테라세미콘이었고요. 뭔가 있는 남자의 강연회가 있습니다. 이상로 멘토님의 강연회가요, 2014년 10월 25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이 되고요. 26일 일요일 오후 1시에도 진행이 됩니다. 토요일에는 동부증권 인천 지점에서 진행이 되고요. 일요일에는 우리투자증권 목동 지점에서 강연회가 열리니까요. 이상로 멘토님의 강연회 많이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 개장까지 3분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장 전망과 출발 상황 분석을 샘플러스의 정재훈 멘토, 유원타증권 W 프레스티지 센터의 정윤성 PB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정재현 멘토께서 오늘장 예상부터 좀 해주실까요? 예, 금일은 전날 미국 시장이 좀 하락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조금 밀려서 출발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전에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좀 발표가 됐는데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기록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힘입어 우리나라 시장도 조금 더 반등이 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되지 않겠나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효과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전날 자동차 쪽 섹터가 좀 많이 밀렸었는데요. 여전히 좀 혼조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나마 좀 괜찮은 부분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의 동시효과의 흐름들을 좀 양호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대체적으로 경기 민감주들의 동시효과가 그렇게 썩 좋은 그런 모습들은 보여지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대부분 다 역별 권역에 있는 종목군들이고요. 상대적으로 내수 섹터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나름대로 이 동시효과는 양호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도 좀 약한 그런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선물에 대한 매도 포지션을 좀 잡아놓고 있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 현물에 대한 매수 유입에 대한 강도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물에 대한 매도에서 매수로 좀 전환이 되는가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섹터를 좀 접근했을 때는 낙폭 과대형 종목군들보다는 내수 섹터로 좀 접근하는 좀 방법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적적인 측면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내수 섹터가 훨씬 더 유리한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요. 내수 섹터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해보는 그런 전략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게 된다면 최근에 내수 섹터들이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는데요. 과거의 이 흐름을 좀 비교를 해보게 된다면 과거 2004년도 때부터 시작해서 중국 관련주라고 하는 그런 종목군들이 올랐었죠. 예를 들어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서로 증권사 리포트에서 고평가다라는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구장창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이게 내수형 섹터들의 흡사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러한 흐름들은 지속적으로 좀 체크가 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3일) 목요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 분위기 좀 살펴볼까요? 예, 개장에 대한 분위기는 그다지 그냥 그렇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강보합권에 출발해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좀 보합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 LG디스플레이가 좀 눈에 띄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런 흐름들입니다. 조선 쪽도 나름대로 좀 괜찮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전날 많이 밀려 내려왔었던 이 자동차 쪽 섹터,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가 반등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은 나타나고 있지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대로 내수 섹터들 같은 경우 여전히 강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LG생활건강 같은 경우 11%대 급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화장품 관련주들도 양호한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또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게임주도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즉 큰 주식들보다는 조금 이게 중소형주들이 좀 나름대로 유리한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지수는 1932.84포인트 약 0.2% 정도 하락 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반대네요. 코스닥은 565.51포인트 약 0.18% 상승 출발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수보다는 종목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는 전략이 좀 더 좋겠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금일도 외국인들은 양시장,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 매수 출발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외국인 쪽이 됐든 기관이 됐든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특히나 기술적 분석에서는 역별 종목군들이 아니라 정별 종목군들 위주로 차별화된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접근해보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지수 코스피 지수는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상승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본 증시 출발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증시는요 0.7% 하락한 15,093.78포인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오늘 실적을 발표했는데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도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포스코는 1.72%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보합권에서 거래 중이고요. 신한지주 역시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기아차와 KB금융, 아모레퍼시픽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오늘도 강세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화재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SKCNC도 1% 넘는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KTNG도 1% 가까운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네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파라다이스 하락 출발하는 모습이고요. 컴투스와 GS 홈쇼핑은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 소폭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CJ E&M은 오늘 2.72%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희성 PB님께서 현재 업종별 분위기 좀 살펴봐 주실까요? 예, 먼저 코스피 2포인트 오르고 있고요. 코스닥 1포인트 오르다 보니까 우선은 지수에서 강보합권이지만 코스피 우선 하락하는 업종이 조금 더 많습니다. 하락하는 업종들 증권업종과 은행업종 또 에너지 화학 그런 쪽 위주로 우선 철강업종까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상승하는 업종은 IT 쪽 위주로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승한 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강보합권이고요. 삼성전기, SK하이닉스 강보합권입니다. 이와 반대로 LG전자, LG이노텍은 약보합권이고요. 오늘 LG 디스플레이가 2.6% 아주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해운주들도 강한 모습인데요. 페노션이 2.2%, 대한해운 1%, 한진해운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도 강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 대부분 업종은 하락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KT 하락 움직임으로 움직였고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강보합권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권업종들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키움증권,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KTB투자증권 모두 하락세입니다. 은행주들도 대부분 하락세인데요. 우리금융, 하나금융지주, 기업은행, 신한지주, JB금융지주 모두 하락세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KB금융만이 강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종목들 보시겠는데요. 코스닥 게임주들이 가장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이시티가 2% 넘게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게임빌, 컴투스, 웹젠, 액토즈 소프트 모두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도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하이닉스도 강세 움직임이다 보니까 관련 종목들도 강세 움직임입니다. 원익 IPS가 3% 강세 움직임이고요. STS 반도체, 심텍, 서원인텍 등도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업종별 분위기 살펴봤고요. 시장 수급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오늘도 괜찮은 모습이네요. 예, 거래소 시장도 상승 반전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코스닥 시장은 0.4% 정도 상승 중이죠.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과 기관에서 동반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개인 쪽만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전날 같은 경우도 개인들만 양시장 매도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이러한 모습들이 금요일 좀 전개가 된다면 조금 더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현재는 외국인 쪽, 기관 쪽, 그다음 매수와 매도를 좀 반복해주고 있는데요.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45억 정도, 기관에는 약간 소폭 매도인 2억 정도를 좀 매도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이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게 되면 이 외국인 쪽의 종목군들 좀 매수를 해주는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대부분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 삼성전자라든가 현대모비스, LG화학 이런 종목군들이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들 종목군들이 외국인 쪽에서 현재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입니다. 경기 민감주도 포진이 좀 되어 있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아마도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포진이 되어 있던 그런 종목군들이고 낙폭이 좀 과했던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매수가 들어와 주는데요.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보게 되면 금일 같은 경우는 바이오랜드가 7%가 넘는 상승을 보였는데요. 그 중심에는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추럴 엔도텍이나 바텍, 원익 IPS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흐름들인데요. 뭔가 이슈적인 재료, 이 재료적인 부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좋은 섹터들 위주로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제약바이오 쪽 그리고 IT 장비 쪽에 대한 종목군들이 나름대로 좀 매기가 쏠리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차별화가 진행이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이러한 흐름들은 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역별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기술적 반등 포지션을 좀 보여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추세가 잘 살아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그냥 추세적으로 좀 대응을 해보는 전략이 좀 더 유리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수급 분위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선물의 소병화 연구원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원달러 환율이 2원 80전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현재 외환시장 분위기 살펴봐 주시죠. 네, 금일 외환시장은 미국 소비자 물가 예상 부합과 캐나다 테라 소식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로 2원 80전 오른 1,054원 20전에 시작하여서 현재 계장가보다 상승폭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시장에서 달러는 미국 9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 부합하고 22 회사채 매입 가능성 보도 영향 지속으로 유로화의 강세를 이어나갔습니다. 거기다 뉴욕 장중 캐나다 국회의사당 등 국회의사당을 포함한 세 곳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뉴욕 증시가 하락하며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며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서 마감되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85.7위로 상승하였고 유로화는 1.26 중반대까지 하락하였습니다. 이 영향으로 뉴욕시장에서 거래된 1개월물 NDF도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최종호가는 1,055원 50전이었으며 서울한시 종가 대비 수합 포인트를 고려하면 2원 80전 정도 상승하여 마감한 수준입니다. 금일 외환시장도 글로벌 달러 강세 영향으로 최근 하락세에 대한 반발 매수세 유입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FOMC를 다음 주에 앞두고 있는 만큼 경계심 강화로 상승폭은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조기금리 인상 해소와 글로벌 증시 상승에 따른 위험 선호 심리 강화로 인하여 레벨을 1,050원까지 낮춘 외환시장은 캐나다 테러 소식과 유가 하락에 따른 뉴욕 증시 하락 영향으로 위험 선호 심리가 약화되면서 상승 심리를 자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연이틀 유로화가 달러 대비 큰 폭의 하락을 보인 것도 최근 여기를 중심으로 한 농처분 심리를 위축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엔화가 107엔 2로 상승하며 원엔 재정 확률이 다시 하락세로 접어들고 있어 1,050원을 앞두고 당국의 개입 경계감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것도 매도 심리를 위축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1,050원 초반대에서 매도세가 둔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새로운 모멘텀이 나오지 않는 한 1,050원 초반대에서 적극적인 매도세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최근 순매도 기조를 이어가던 외인이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달러 매도 심리를 부추겼으나 뉴욕 증시 하락 영향으로 다시 순매도로 전환할 것으로 보여 이 또한 추가적인 매도 움직임을 위축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주에 FOMC를 앞두고 있고 어제 미국 시장에서 미국채 금리도 소폭 내리는 등 미국 조기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해소 심리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안전자산 선호로 인한 상승폭은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달러 강세로 유로화에 대해 큰 폭의 움직임을 보일 뿐 엔화나 그 밖의 통화에 제한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도 원화 상승에 영향을 주지 않을 원화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 금일 외환시장은 뉴욕 증시 하락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상승 전환하겠으나 상승폭이 제한되며 1,050원 중반대에서 무거운 흐름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장중에 발표되는 중국 PMI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돼 중국 PMI 발표 결과에는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상 렌즈는 1,049원에서 58원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선물의 소병화 연구원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돌발 종목입니다. 세 종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SK 하이닉스입니다. 오늘 실적 발표를 했죠. 사상 최대 실적 발표 소식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LG생활건강은 3분기 실적 호조의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우양 HC는 3분기 후 실적의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예, 먼저 하이닉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어제도 이 종목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또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으로 인해서 오늘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4조 3,120억 원, 영업이익이 1조 3천억 원, 순이익이 거의 1조 950억 원으로
전 부문에서 전부 다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률 부분이 30%를 기록해서 2010년 2분기 이후로 4년 만에 30%대를 회복을 했었습니다. 먼저 영업이익 부분에서 왜 이렇게 그 마진이 좋아졌냐라는 부분을 좀 살펴보면요. 미세공정 비중이 이제 확대가 됐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이 지금 강화가 됐고요. 두 번째는 랜드 플래시 쪽의 수익성이 이제 향상이 됐기 때문에 전 부분에서 지금 거의 20%대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특히 어제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낸드와 디램을 이제 혼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도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이 영업이익률은 반짝 올랐던 부분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지금 46,200원대에 있지만 지금 전고점인 52,000원대까지 한번 좀 다이렉트로 한번 노려볼 수도 있는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LG생활건강입니다. 최근 들어서 그 화장품 관련주들 매우 핫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LG생활건강만이 유독 행보장에서 박스권의 움직임으로 보여줬었습니다. 그렇지만 LG생활건강 오늘은 모처럼 11%대의 급등, 그동안의 부진을 사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같은 경우는 아모레퍼시픽도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화장품 관련주들 계속적으로 ING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3분기 호실적으로 인해서 오늘 또 급등의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6.8%, 영업이익도 한 3%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실적 부분뿐만이 아니라 면세 쪽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0%까지 증가를 했었습니다. 면세 쪽, 예를 들어서 중국인 이런 얘기만 들리면 증시 쪽에서는 프리미엄을 보통 주는데요. LG생활건강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무거웠던 종목도 단숨에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중국 테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실적 부분 계속적으로 증가세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대신에 11%까지 움직였다는 부분은 다시 이 종목을 따라잡기에는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화장품 앞으로도 그런 ING는 계속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LG생활건강 언제든 저가에서 잡을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을 항상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의향HC인데요. 의향HC 오늘 상한가의 움직임으로 보여줬습니다. 마찬가지로 3분기 실적으로 인해서 좀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영업이익이 60억 4,6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56%가 증가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반짝 상한가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한가 잔량이 약 25만 주로서 거래량 같은 경우가 보통 한 10만 주 정도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 잔량 부분은 조금은 상한가를 움직이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중에서도 한 번쯤은 밀릴 수도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현재 시가총액이라든지 당기순이익단으로 보면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기순이익단이 지금 작년도에 115억 원을 기록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한 작년 정도까지만 나와준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시가총액이 768억 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한 3,000원대 초반대에서 잡으시면 굉장히 저평가대에서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3분기에 이어서 4분기도 호실적이 기대된다는 전망 때문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정말 거칠 것이 없네요. 260만 원도 돌파했다는 소식이고요. 인터파크 INT는 중국 진출 기대감에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일단 LG 디스플레이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좀 괜찮게 나왔습니다. 3분기 실적이 좀 괜찮게 나왔는데요. 패널이 좀 판매가 잘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숨은 수혜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은 애플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화면이 좀 대화면에 대한 이 아이폰이 좀 출시가 됐었죠. 그 부분들 때문에 4분기 때도 좀 실적은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되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패널 가격, 이 패널에 대한 부분들이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공급 과잉 얘기가 종종 나옵니다. 이러한 얘기들로 인해서 한 번쯤은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으나 애플이 3분기 말에 일단 아이폰이 좀 출시가 돼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들은 4분기 때도 이어지는 그런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애플이 이제 중국 시장 쪽에서도 판매를 좀 개시를 했죠. 그 부분들 때문에 아마 자연스럽게 이 수혜는 LG 디스플레이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주가는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정고점 자리 때 뭐 36,000원 부근대까지는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 상승할 수 있는 상승의 흐름과 하락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상승을 했을 때는 대체적으로 양봉에 대한 캔들이 많은 게 좋은데요. 지금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된다라면 빠질 때에도 음봉에 대한 캔들이 상당히 좀 많지만 상승을 해줄 때도 양봉에 대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음봉에 대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얘기는 상승 출발해서 좀 매도세에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죠. 근데 금일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매수세가 좀 압도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21선에 대한 저항 자리대를 부딪히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일단은 한 차례 하락을 하고 난 이후에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어느 정도 좀 절반 자리대를 상승까지 해주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아마도 단기적으로는 61선 자리대 한 34,000원 정도 때까지도 추가적인 상승을 누릴 수가 있겠지만 4분기 때까지 보게 된다라면 9월 하순경에 형성을 했었던 36,000원짜리 때는 넘어서지 않겠느냐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좀 매수 관점으로 보시거나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인데요. 아모레퍼시픽이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과거의 이 시간을 좀 돌이켜보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중공업이라는 얘기를 좀 많이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잠깐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현대중공업은 지금 보잘것 없이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지만 일봉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라면 2003년도 때부터 시작을 해서 2004년도죠. 2004년도 때부터 시작해서 2007년도 때까지 불과 뭐 만원대, 2만원대 있던 주가가 55만원대까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이 부분들을 연 단위로 끊어서 보게 된다라면 상승 정배열권역을 유지를 해 놓고 있다가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을 해주는 장기 상승에 대한 패턴을 좀 보였었습니다. 근데 이들 모습이 지금 내수 섹터 쪽으로도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결국 아직까지는 리포트상에 매도 리포트는 일단 없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 매도 리포트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뭐 상당히 고평가가 돼 있다, 뭐 이런 거 주가가 과열됐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 내수 섹터에는 고평가가 돼 있다거나 아니면 과열이 돼 있다라는 그런 리포트가 나온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럼 반대적으로 이들 종목군을 좀 더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가 종목이죠. 신고가 종목군들은 섣불리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추세를 끝까지 태워서 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신규적으로 좀 접근을 하게 된다면 아모레퍼시픽이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발적으로 따라오는 화장품 주들도 있을 겁니다. 코스맥스라든가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조금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들 종목군도 일단은 선택은 받은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그들 종목군들을 본다든가 아니면 원료를 공급을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을 접근을 해보셔도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인터파크 INT가 있습니다. 인터파크 INT가 중국 진출 기대감에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죠. 차트를 좀 보기 전에 한 종목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를 해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한진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한진이라는 기업이 신고가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오늘도 신고가를 기록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이유는 하나입니다. 해외 직구 열풍, 이 부분들 때문에 한진에 대한 실적이 증가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인터파크 INT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해외 직구 열풍, 이 부분들이 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죠. 근데 중국 시장까지 진출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인구가 있죠. 씀씀이가 또
과감하게 써주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렇다면 결국 인터파크 INT에는 호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매기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좀 괜찮은 그런 모멘텀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뭐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보더라도 충분히 상승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다. 결국에는 올해 초에 형성돼 있던 28,000원짜리 때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저력을 가진 기업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조정을 받게 된다라면 아직까지 21선이 이제 들어 누워 있는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수급도 좀 괜찮은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대에서부터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도 좋은 전략이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터파크 INT까지 살펴봤고요. 세 종목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KB금융입니다. 윤종규 회장 내정자에 거는 기대감이 커서인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안랩은 3분기 실적 개선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젠백스 역시 자회사 합병 소식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예, 먼저 KB금융 보시겠습니다. 윤종규 회장 선출 소식에 의해서 강세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1.4%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그동안 KB금융 회장 자리 이제 퇴출 문제도 있었고 이번에 또 선출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구도 문제에서 어느 정도 정상화돼 있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기업 전체적으로 좀 안정성을 부여하는 의미에서는 분명히 호재가 될 수 있지만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런 회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걸로 인해서 올랐을 때는 보통은 하루 이상은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금융, 은행권이나 금융업종 같은 경우는 회장의 어떤 그런 전략이나 비전 부분이 사실은 크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행권들 그 사업하는 걸 보더라도 거의 다 고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부분으로 올랐다라는 것은 사실은 미미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KB금융 그냥 전체적인 분위기를 봐야지 이런 회장에 대한 역할 부분은 사실은 금융업종에서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B금융 우선은 금리 지난주에도 빠졌었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 업종들 같은 경우는 예대 마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상승에 대한 어떤 시그널이 있을 경우 그랬을 때는 금융업종 특히나 은행 업종들 같은 경우는 바운딩이 있을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모멘텀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종목들은 그냥 관심 종목에는 넣어두시되 그게 매매를 하기에는 굉장히 심심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안랩인데요. 안랩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5%대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영업이익 부분이 3분기에 17억 원이 나왔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529억 원으로 지금 529%가 증가를 했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거의 200% 이상 증가를 했기 때문에요. 오늘 반짝 움직였던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안랩 그런 실적 부분은 3분기 이후 때도 한번 좀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기순이익단에서 보면 분기별로 올해 같은 경우도 초에 12억 1분기 때 12억, 2분기 때 28억 원을 기록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따라서 계속적으로 간다라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 예상 당기순이익이나 그런 부분을 봤었을 때 현재 주가 부분은 PER 부분으로 봐도 거의 한 50배에서 몇십 배 수준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으로 충분히 반영된 주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보시면 안랩이 예전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가 지금 대선 쪽으로 나가면서 16만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37,000원으로 가 있죠. 그러다 보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딱 봤을 때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굉장히 주가 싼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지만 기존에가 너무 올랐었던 거고요. 현재 주가는 충분히 이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적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이 1년에 보면 그 60억 원 단, 많이 나왔을 때는 140억 원 단으로 친다고 하더라도 현재 시가총액은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테마로서 붙지 않는 이상 굉장히 상승 부분은 제한적일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젠백스인데요. 젠백스 오늘 카일 젠백스와의 합병 소식에 의해서 오늘 8.6%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췌장암 치료제 리아백스주의 시판을 앞두고 카일 젠백스와의 합병 소식을 통해서 수익성이 지금 개선이 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리아백스주의 국내외 본격 시판을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요. 상당히 시장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젠백스 예전에도 상당히 시장에 관심이 많다가 여러 가지 루머나 아니면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쳤던 것들로 인해서 특히나 낙폭이 굉장히 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분명히 젠백스의 입장에서는 호재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시장에서 신뢰도 회복이 있지 않은 이상은 이런 부분이 하루 이틀 이상은 가기는 힘들기 때문에요. 젠백스 같은 경우 특히 여러 가지 종목이 있었죠. 예를 들어 바이오 쪽이 특히나 IR 쪽이나 아니면 얘기를 했지만 그게 사실과 아닐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을 봤었을 때는 젠백스 같은 종목은 단기 매매로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이어서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선주들이요, 이틀 연속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저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CJ ENM은 3분기 흑자 전환 전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갤럭시아컴즈는 어제에 이어서 텐센트 효과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먼저 조선 섹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빅3죠. 현대, 삼성, 대우, 신저가의 흐름들을 좀 지속해 놓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실적이 좋지가 않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부분들이 첫 번째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이 후발 쪽 뒤따라오고 있는 국가가 중국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일본 쪽을 앞서 가면서 일본이 이제 조선 쪽엔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우리나라가 그 다음에 조선 섹터를 이어받았었죠. 조선업을. 근데 이 부분들이 지금 중국 쪽엔 거의 다 따라온 그런 모습입니다. 경쟁력이 상당히 좀 강화가 되고 있고 약화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국의 이 뒤따라온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실적도 그렇게 썩 좋은 그런 모습들은 나타나고 있지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식 기업들, 즉 우리나라의 산업적인 부분들은 경기 민감 섹터들이 이렇게 썩 좋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약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ELS 부분들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 10만원 정도의 낙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걸려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도 만원대 중후반권역의 ELS 낙인 가격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들 때문에 일단 이 물량을 다 정리를 하고 난 뒤에야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배열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분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를 좀 지금 시장에서 옳지 않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참고로 ELS 만기 부분들은 내년 1월달, 올해 7월달이 최대의 만기였었고요. 그 다음에 내년 1월달이 두 번째로 규모가 큰 만기가 좀 도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길다면 내년 1월달까지도 흘러내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고요. 신규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관망이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요, CJ ENM인데요. CJ ENM이 금일 같은 경우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CJ 그룹사들 중에서 제일 약한 그런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썩 좋은 모습들은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명량도 투자를 했었고요. 그리고 중국의 모두의 마블이라는 게임이 있죠. 상당히 좀 호응이 좋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런 상황들 속에서 주가는 상승을 해주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추세가 깨져버린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여전히 좀 박스권역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 최근에 34,000원짜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고 기술적인 반등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턱없이 부족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수급을 보게 된다라면 기관 쪽에서 좀 매도가 많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외국인 쪽에서는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규모보다 2배 이상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들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되 크게 요번에 한 차례 본다면 한 38,000원에서 한 4만원 정도 때까지 목표가, 단기적인 목표가를 놓고 접근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은요, 갤럭시아컴즈입니다.
인터파크 INT도 마찬가지로 이 텐센트에 대한 효과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인터파크 INT가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고, 갤럭시아컴즈도 마찬가지입니다. 텐페이와의 업무 제휴를 통한 이런 부분들로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요. 그 부분들로 인해서 한 2거래일 연속적으로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금일도 4%가 넘는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일단은 기대감이 좀 더 작용을 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 갤럭시아컴즈 섹터를 좀 보게 되면 최대 주주가 최대 주주를 좀 보시게 된다라면 효성 ITX가 최대 주주로 있습니다.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사물인터넷 관련 섹터로 좀 분류가 될 수가 있겠죠. 이러한 모습들로 놓고 봤을 때에는 아마도 사물인터넷은 테마성 재료로 한 번쯤은 더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큰 테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렇다면 이 갤럭시아컴즈도 과거 같은 경우는 적자를 냈었던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금일 같은 올해 들어서는 2분기는 단기 순이익이 좀 밀려 내려왔었지만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는 성장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1, 2분기 모두 다. 그렇다면 흑자로의 턴어라운드를 한 번쯤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올해 턴어라운드가 된다면 내년도 시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다라는 점,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전고점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자리대가 과거의 흐름들을 좀 놓고 봤을 때는 과거 한 6년, 7년간의 저항 자리대입니다. 이 자리대를 현재 갭으로 넘어서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한 차례 매물 소화 과정은 좀 진행이 돼야 될 겁니다. 또 한 부분들은 거래량을 좀 보게 되면 유통 물량이 600만 주가 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터지는 날에는 유통 물량의 절반 이상이 터지는 그런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는 최근에 손바뀜이 좀 일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신규적으로 좀 접근을 해본다라면 아마도 3,000원 정도 때까지는 좀 여유 있게 좀 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갤럭시아컴즈까지 살펴봤는데요. 갤럭시아컴즈까지 분석해 주신 우리 정재훈 멘토님의 주식 강연회가 있습니다. 주제는 하반기 주도주를 공개한다고 하고요. 일시는 2014년 10월 25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장소는 우리투자증권 경남 창원 지점에서 진행이 되니까요.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의 정재훈 멘토, 유한타증권 W프레스티지센터의 정인성 PB님과 함께 오늘장 특징주들 분석해봤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인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전략 함께 만나보시죠. 최희승 차장님입니다. 눌림목 조정 시에 실적주를 분할 매수하자라는 전략 세워주셨고요. 정영훈 팀장님입니다. 테러 우려감 속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변동성 장세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김혜란 연구원입니다. 하반기 턴어라운드 업종에 관심 가져보자. 디스플레이 업종과 증권 업종을 꼽아주셨습니다. 김현겸 주식팀장님입니다. 낙폭과대 대형주 중에 기관 순매수 주식에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안상현 대리님입니다. 글로벌 변동성 완화 저점을 높여갈 듯 분할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라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석관동 지점의 안상현 대리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글로벌 변동성 완화되면서 저점을 높여갈 듯하다. 분할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꾸준히 분할 매수 관점이 유효한가요? 예, 제가 저번 주부터 계속 지속해서 분할 매수 관점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뭐 과대 낙폭된 것도 있고, 지금 미국 테러 때문에 어저께 좀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해서 오늘 저희 국내 증시도 좀 하락할 줄 알았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를 조금씩 해주면서 외국인이 130억, 기관이 220억 정도 매수를 해주면서 오히려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저는 그래서 오늘은 원래 뭐 지지력 테스트를 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코스피가 1920선 그리고 코스닥이 560선을 지지해주는지 여부를 봐야 된다고 했는데, 이미 그거를 지지를 해주면서 지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의 그런 변동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이제 더 완화가 되면서 저점을 더 상승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주요 리스크 관련 지표들, 그 미국의 변동성 지표라든지 그 VIX 지표라든지 EMBI 스프레드가 굉장히 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고요. 그 글로벌 유동성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조금 완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꾸준한 저점을 높여가는 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그 앞으로 26일 날 나올 그런 유럽은행들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발표라든지 그 다음에 그 미국의 FOMC 회의 이런 주요 이벤트들을 앞뒀기 때문에 약간 경계감이 있어가지고 그런 변동성은 조금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지나고 나서 오히려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서 변동성이 더 완화가 되고 지금 지수들이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그리고 해외 지수들도 조금씩 점점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좀 정부 정책 수혜주라든지 예를 들면은 증권주가 지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증권주를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실적 개선주는 뭐 최근에 중소형주 제약사들이 엄청나게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저는 그 다음으로 좀 보고 있는 게 중소형 건설사들입니다. 예를 들면 서한이라든지 동원개발 뭐 그다음에 동화기업 이런 것들이 동화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상한가도 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중소형주 건설사들의 3분기 실적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턴어라운드주 그리고 환율 강세주 예를 들면은 삼익 악기 같은 것들이 2분기에 좀 어닝은 안 좋았지만 3분기에 그런 환차익이 들어오면서 어닝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포트폴리오를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정부정책 수혜주를 약간 증권주 쪽, 그다음에 실적 개선주는 중소형 건설주 쪽, 그리고 달러 강세 수혜주 쪽 이런 쪽으로 좀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석관동 지점의 안상현 대리님과 함께 오늘장 핵심 전략 세워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 저가 매수로 오후장 역전을 넓은 시간 역전의 맹수 예병군 멘토입니다. 자, 장이 좀 시장이 이제 좀 강하게 회복을 하는 모습입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계속 실적이 나오는 족족 이제 불확실성이라는 안개가 걷힌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었죠. 그 부분이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은 다시금 회귀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회귀 구간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길게 봐서는 결국은 시장이 굉장히 정상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구간으로 짧게 끊어놓고 보면 비합리적이고 비정상적인 구간이 나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도 꼭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스닥은 이제 570선 또 안착을 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코스닥 자꾸 현금화 하시는 그런 전략은 지금까지 맞지 않았다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지난 종목들 좀 살펴보고 대형 종목들 좀 살펴보면서 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부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형 IT 쪽에 보면 여전히 삼성전자 좀 좋지는 못합니다만 SK하이닉스가 오늘 영업이익과 실적이 발표가 됐죠. 결국 영업이익 자체가 전년 동기 1조 한 3천억 원을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2%대 성장을 또 보였습니다. 그죠? 전년에도 괜찮았다고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계속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실적적인 측면이 보장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대비 강하게 빠르게 회귀를 해줬고 그런 점들이 체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런 거 하고 지금 실적하고는 무관한 부분이죠. 그래서 SK하이닉스도 결국은 실적으로 인해서 올라오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SK하이닉스에 대한 부분을 계속 강조를 드렸냐면 실적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주가는 실적과 관계돼서 성장성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성장성이 부각이 되면서 실적이 받쳐주면서 그 밸류에이션이 주가의 가격을 지지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주가의 가격을 계속 높여가는
그런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지난 종목, 자동차 쪽에 오늘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가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전반적으로 좀 상승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고, 여전히 조선주 좋지 못하대요. 내년에도 역시 좋지 못하다는 얘기, 금일 아침 신문 기사에서도 좀 나왔죠. 그래서, 신문 강좌 시간에 여러분들 계속 강좌를 들으니까, 신문 강좌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조선주하고 화학주는 지금 쳐다보지 않고 있는 쪽입니다. 그리고 조선주는 이미 일찌감치 손절이 됐는 부분이죠. 그죠? 그리고 철강금속도 내년에 여전히 좋지 못하다고 하는데 저는 좀 그 생각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철강금속 쪽은 지금 이제 호황기로 접어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지난 종목들이죠. 좀 살펴보겠습니다. 결국은 여전히 전기차 쪽,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쪽 좀 유심히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도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계속 좀 말씀드렸던 것들을 좀 위주로 좀 살펴볼게요. 자, 지금 제가 관점을 계속 바꾸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고, 저는 이제 섬유의복 관련주를 들고 있는데, 한섬이 오늘 좀 굉장히 좋은 모습인데 2% 가까이 오르고 있고, 피닉스 소재가 그룹 지배구조 개편에서 굉장히 좀 최근 들어 굉장히 강하게 지금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자, 이걸 뭐 전체적으로 보면 영유아 관련주, 그 다음에 중국 중산층 소비 확대 관련주들도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점도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자, 낙폭이 과했던 무선 충전주에서 조금, 이제 조금, 올라오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저건 어디까지는 뭐 기술적 반등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오늘은, 간다, 다시 간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바로, 수익을 말하다 시간에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룹 지배구조를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드렸어요. 삼성, 현대, SK, 그리고 효성까지 이렇게 좀 짚어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주요 그룹사들이, 지금 말씀드린 삼성도 그렇고요, 현대도 그렇고, SK도 그렇고, SK는 이제 3세 지배체제를 완전히 넘어간 거죠. 그죠? 그리고 효성도 그렇고, 이제 3세, 지배 경영체제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세대 이제 경영체제에서 과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 지금 구간에서 그럼 봐야 될 것은 뭐냐. 그룹 내에 지배 구조가 개편이 되면서 수혜가 되는 종목들이 따로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걸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드릴게요. 제가 그거를 그 수익을 말하다 보신 분들은 잘 한번 되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속을 더듬어 가보세요. 자, 제가 뭘 강조를 많이 드렸냐면, SK 같은 경우에, SK부터 시작을 하자고요. SK 같은 경우에 최태원, 최기현 회장이 있다. 이 최태원, 최기현 회장이 가장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쪽이 바로 그룹 쪽에서 SK CNC와 SK 네트워크스 쪽으로 좀 몰아놓은 경향이 있다. 그래서 SK CNC를 여러분들 좀 주목해 봐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SK CNC가 그 이후로 계속 올라오고 지금도 금일도 신고가입니다. 그죠? 금일도 신고가의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10월 23일 오늘 26만 6,500원을 드디어 찍었죠. 그죠? 그 부분도 참고해 보시고, SK 네트워크스 역시 마찬가지. SK 네트워크스도 빠지는 듯 보이나 결국은 다시 회복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얘기는 뭐냐면, 그룹 내 지배구조의 개편상 이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SK 네트워크스도 보면 많이 최근 들어와서 9만 원까지 깨고 내려가면서 조정이 크게 들어왔어요. 그러나 결국은 올라오고 있는 이 지금 62평이죠. 그죠? 이 62평 선을 지지를 해가면서 잘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SK 그럼 지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효성을 간단한 기업부터 살펴보죠. 효성의 그 조현준 부회장이 가장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곳이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효성 ITX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효성 ITX도 결국 15,000원대 부근 오면 저점이고, 다시 19,000원대 부근 오면 박스권의 어떤 형태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또 많이 올라오니까 여러분들 올라오니까 더 올라올 것 같아서 못 팔고, 떨어지니까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못 사고,
그러면 결국은 노 리스크 노먼이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얘기에 위배되죠. 그죠? 그래서 15,000원 부근대에서는 얼마든지 안심해도 좋다라는 얘기까지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늘도 한 1.26% 오르면서 16,000원 위로 올려놨죠. 그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현대예요. 현대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의 지분이 약하다. 누가? 정의선 부회장이 지분이 약하다 보니까 현대글로비스가 조금 더 강하게 올라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현대글로비스를 한번 볼게요. 현대글로비스를 보시게 되면 자, 지금 조정이 들어오면서 지속적인 상승 가닥을 꺾지를 않습니다. 그죠? 오늘도 한 1,000원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지금 차트와 자, 요걸 한번 보세요. 현대차의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대차는 오늘도 기술적 반등입니다. 계속 빠졌죠. 그죠? 기아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빠졌다가 기술적 반등을 주고 있죠. 현대모비스 역시 마찬가지고. 자, 이 부분을 참고해 보시면 왜 지배구조 개편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삼성으로 본격적으로 넘어가 보자고요.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3세대 경영체제에서 확실히 자리를 지금 붙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재용 부회장은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느냐? 홍라희 여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했죠. 그래서 문화적인 측면이 강하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3세대 경영체제에서 그러면 이 문화적인 측면이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어머님이 홍라희 여사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홍라희 여사의 친정이라고 불리죠. 그죠? 보관그룹 쪽이 강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그 수익을 말하다 시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휘닉스 홀딩스도 보면 지금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거기다가 휘닉스 소재도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 요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결과적으로는 휘닉스 소재는 지금 최근 들어서 가장 좋은 1,700원대까지 지금 찍었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결과적으로 이런 지배구조가 어떤 이런 이익이 새로 재편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따라가 볼 만한 것은 결국 크레디오 이런 쪽이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는 쪽이죠. 그리고 일감을 몰아주는 쪽입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지배구조는 여러분들께서 다 파악하시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점도 참고를 해보시고요. 저는 여러분 내일 한 주간을 또 정리하는 그 시간에서 다시 뵐 걸 약속드리면서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장은요 여전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점도 꼭 좀 참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속에 1939포인트에서 거래 중입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속에 567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